다이어트 할 때 이건 살이 안 찐다고 생각해서 대부분의 다이어터 분들이 굉장히 많이 챙겨 드실 거예요. 그런데 이걸 매일 먹으면 몸에 만성염증이 일어나면서 살이 잘 찌는 체질로 변하게 됩니다. 피자나 파스타 같은 거 얘기하는 거 아닙니다. 바로 이 제로콜라랑 오트밀 우유입니다. 이것만 끊어도 몸에 만성염증이 사라지면서 자연스럽게 남아있던 이 뱃살, 내장 지방이 쏙 빠지고 살이 잘 빠지는 체질이 됩니다. 제로콜라는 설탕 없는 0칼로리 아닌가요? 오트밀은 저속노화 식품이잖아요. 의문이 드실 거예요. 도대체 왜 그런 건지, 그럼 이것들 대신에 어떤 걸로 대체해서 먹어야 할지, 대체 식품들을 간단하고 맛있게 유지할 수 있는 간단한 팁들도 모두 알려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제로콜라는 0칼로리고 설탕이 없어서 콜라보다 살 안 찌겠지 해서 사 드시는 분들 굉장히 많으실 거예요. 사실 저도 설탕 대신 혈당 자극 없는 이런 대체당들을 쓰는 거에 정말 찬성하는 입장이에요. 근데 그 중에서도 먹어도 되는 대체당이 있고 안 되는 대체당이 있어요. 바로 이 아스파탐, 아세설판칼륨, 수크랄로스, 사카린, 이 네 가지는 꼭 피해주시는 게 좋아요. 실제로 2022년 이 연구를 보면 건강한 성인들한테 수크랄로스랑 사카린을 매일 조금씩 먹게 했어요. 그리고 2주 만에 뭘 발견했냐면 장내 미생물의 균형이 완전히 깨지면서 혈당 조절 능력까지 떨어지게 된 거예요. 이건 쉽게 말해서 우리 면역의 70% 이상을 담당하고 있는 장내 미생물이 흔들리게 되니까 살을 빼는데 내 몸이 집중할 수 없고 여드름, 아토피, 만성 피로 이런 문제들로 연결이 되는 거예요. 나는 다이어트 식단 열심히 지키고 간식을 먹을 때도 제로 간식들만 먹는데 왜 살이 안 빠질까? 이 살이 잘 안 빠진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장내 미생물 균형을 꼭 챙겨주셔야 돼요. 이 리뷰에서도 아스파탐, 수크랄로스, 아세설판칼륨 같은 이 인공 감미료가 지방 저장 신호가 활성화되는 이 인슐린 감수성을 떨어뜨린다는 보고가 있습니다. 그래서 내 눈에 보이는 칼로리는 0칼로리라고 적혀 있어도 지방이 더 잘 쌓일 수 있는 환경으로 만들어지는 거예요. 이 제로콜라 뒷면의 영양 성분표를 보시면 아세설판칼륨, 수크랄로스 같은 이 무시무시한 대체당들이 들어있죠. 그럼 대체 단맛을 어떤 걸로 내면 좋을까요? 갑자기 완전히 끊을 수 있을까요? 저는 지금도 알룰로스나 나항과 설탕 대신 대체해서 사용합니다. 이 대체당들은 그럼 괜찮은 거예요? 어떻게 알죠? 이 연구 결과를 보면 알룰로스는 이 혈당이랑 인슐린 반응에 거의 자극이 없었어요. 그래서 이렇게 안전한 대체당으로 살짝 바꿔주기만 해도 충분히 단맛을 즐기실 수 있으실 거예요. 그러면 제로콜라 대신에 안전한 대체당들을 이용해서 맛있게 먹는 팁 알려드리면 결국 이 콜라의 탄산이 그리워서 계속 먹게 되는 거잖아요. 이런 천연 탄산수에 첨가물이나 방부제 같은 거 전혀 안 들어있는 유기농 레몬수, 그리고 진짜 사과를 발효시켜서 만든 이런 에사 발효 식초 같은 걸로 대체해서 알룰로스나 나황가 아주 소량 넣어주시기만 해도 레모네이드 같고, 그리고 식초는 특히 좀 시큼한 그 맛이 있기 때문에 더 탄산의 느낌이 강하실 거예요. 이렇게 드시게 되면 오히려 혈당 스파이크를 막아주니까 피곤함도 좀 덜하게 되겠죠. 그리고 내 장내 미생물균들도 좋아하는 음식들이기 때문에 단 게 안 땡기는 입맛으로 좀 변하게 되실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 오트 음료. 홍곡물인 귀리는 그렇게 혈당을 높이진 않지만 액체로 만들게 되는 순간 이야기가 조금 달라집니다. 우유를 짜내려면 지방이 있어야 되는데 귀리는 원래 기름이 거의 없어요. 그래서 귀리만으로 짜낸 우유가 아니라 이 밀크처럼 만들어야 되니까 귀리를 불리고 곱게 갈아서 이게 몸에 염증을 많이 일으키는 유채유나 식물성 기름, 그리고 첨가물들이 들어갑니다. 그리고 사람들의 입맛에 맞게 단맛을 좀 내야 되기 때문에 효소 처리를 하기도 해서 자연스럽게 당분도 올라갑니다. 실제로 이 논문에서도 귀리를 곱게 가루로 만들고 전분을 풀면 혈당 지수가 급격히 높아진다고 나와 있어요. 이렇게 가루화, 액체화한 것은 몸에 흡수가 빠르고 첨가물이 많이 들어가 있어서 인슐린도 같이 급격하게 분비가 되는 거죠. 몸은 지방을 더 쉽게 저장하려고 하고 점점 살이 빼기 힘든 체질로 뛰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도대체 뭘 먹어야 하나요? 라는 질문이 생기실 것 같아요. 가장 추천드리는 건 첨가되거나 가공해야 되는 게 아니라 음식 자체에서 지방이 있어서 뽑아낼 수 있는 그런 밀크를 추천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지방이 있는 코코넛이나 마카다미아 밀크를 추천드립니다. 이제 제 채널에도 글을 많이 달아주시는데 이 라떼 때문에 우유를 포기 못 하시는 분들은 오트밀 우유 대신에 이런 마카다미아 밀크 그리고 코코넛 밀크로 한번 대체를 해보세요. 그럼 여기서 또 많이들 질문을 주시는 게 아몬드 우유는 괜찮나요? 오트밀 우유보다는 수화물이 적기 때문에 혈당 자극은 좀 덜 할 수 있어요. 근데 결국에 그 아몬드 자체가 자기를 방어하려고 가진 그 항영양소랑 알러지 문제 때문에 위장이 좀 약하시거나 뼈가 예민하신 분들에게는 맞지 않을 수가 있어요. 그리고 시중 아몬드 우유에는 설탕이나 유화제, 첨가물들이 들어간 경우가 많아서 꼭 드신다면 무가당이나 무첨가 제품으로 골라서 드시면 됩니다. 아몬드 그 땡땡 제품 있잖아요. 아무래도 가성비도 좋고 많이들 드시기 때문에 저한테 질문을 많이 주시는 것 같아요. 또 간략히 말씀을 드리면 이 뒤에 성분표를 한번 보시면 됩니다. 아몬드 함량이 낮고 첨가물이 많진 않은지 확인해 보시고 선택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오늘 영상의 핵심은 설탕이 없는 식단은 다이어트나 건강에 있어서 정말 중요하지만 결국 어떤 대체당을 쓰느냐에 따라서 또 달라질 수 있어요. 사실 저도 완전 다이어트였기 때문에 샐러드 먹고 프로틴바로 대신하고 하다 보니까 항상 허기가 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 식욕을 억제하려고 제로 음료들 그리고 제로 콜라, 고도로 가공된 그런 다이어트 간식들을 집에 한 박스씩 쟁여두고 살았습니다. 수시로 가지고 다니면서 먹었어요. 근데 결과가 어땠을까요? 저는 과민성 대장 증후군이 심해져서 설사가 항상 심하게 나오고 힘없이 마른 것
것처럼 좀 빠졌다가 가장 중요한 뱃살이 안 빠지는 거예요. 수시로 간식을 먹게 되면 사실 제대로 한 끼를 먹는 것보다 계속 혈당과 인슐린을 자극하기 때문에 염증을 치유할 시간이 없게 되는 거예요. 저절로 살이 잘 찌는 체질이 되어버린 겁니다. 결과적으로는 장내 세균들이 불균형해져서 폭식, 과식으로 이어지게 되더라고요. 그걸 끊으니까 진짜 거짓말처럼 과식이랑 폭식이 많이 줄어들더라고요. 적게 먹고 0칼로리 간식만 먹는데도 살이 안 빠지고 오히려 뱃살이 더 찌고 무기력하고 설사 나오고 힘드셨다면 오늘 이 영상을 참고하셔서 내일부터 바로 실천해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이번에 커뮤니티에 올린 글처럼 내가 다이어트를 할 때 정답을 두기보다는 진짜 몸이 다르기 때문에 실험을 해보시는 게 정말 중요하다고 말씀을 드리고 싶었습니다. 앞으로도 이렇게 제가 실제로 10kg를 빼면서 경험했던 거, 요요 없이 유지할 수 있었던 건강한 꿀팁들 자주 나눠드릴 예정이니까 구독해두시면 자주 받아보실 수 있으실 거예요. 혹시 여러분도 이런 제로 음료나 제로 간식을 먹었을 때 변화를 느껴보신 적이 있으시다면 글로 한번 공유를 해주세요. 오늘도 시원한 하루 되세요.